안녕하세요. 지구러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덥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폭염 속에서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얼마 전 KBS 뉴스 7월 10일 방송에 따르면 폭염 속 달동네를 열감지 드론으로 촬영해보니 지붕 자체가 온통 빨갛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은 단순히 더위를 넘어선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너무 덥고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차라리 뜨거운 집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였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바깥 온도가 창원시 마포구 섭씨 37도 이상이었는데 열감지 드론이 포착한 지붕 위 열기는 철제 지붕은 무려 섭씨 70.3도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치에 저희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 사계절이 뚜렷해서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폭염으로 덜 고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심한 전 지구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을 정원수로 심거나 아열대 식물을 활용한 요리가 공개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폭염은 이제 매년 찾아오는 뉴스처럼 익숙해졌고 몇 년 전 호주를 집어삼켰던 대규모 산불,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태풍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지구가 지금 비슷한 문제, 어쩌면 더 심각한 기후변화와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 빈도나 강도가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게 된 거잖아요. 각자 탄소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넷지로로 만들자. 하지만 목표는 원대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순탄치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노력은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 문제도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선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려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를 써야 하는데 기후변화 피해는 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고 있으니까요. 딜레마죠. 이 기후 위기의 불평등은 특히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파티마 씨와 같은 분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무려 1억 7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죠. 농업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일일 일당은 주 48시간 근무 기준 약 12달러, 한화 약 1만 6천원 내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런 방글라데시는 수많은 강이 흐르는 거대한 삼각주 지형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 그리고 강력한 사이클론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이 반복적으로 물에 잠깁니다. 농경지는 소금물에 오염되고 집들은 파괴되어 삶의 터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힐 지역의 카림시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힐은 사하라 사막 남쪽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반건조 기후대로 세네갈부터 수단까지 여러 나라에 걸쳐 무려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1.90달러, 즉 한화 약 2,6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입니다. 사힐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반복되는데 건조한 땅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규모 홍수로 이어져 사람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그렇습니다. 인구는 1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경제 규모도 작아 주로 어업이나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8만 명의 인구가 주로 관광업과 어업으로 살아가지만 이 나라의 섬들은 대부분 해발 1m 내외의 매우 낮은 지형입니다. 몰디브와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입니다. 해수면이 불과 0.5에서 0.8m만 상승해도 2100년에는 대부분의 육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 해일과 해안 침식은 섬의 귀한 담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주거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산불입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3월, 봄철까지 경남, 경북, 전북, 대구, 울산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3단계인 위험 단계가 발령되었고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재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산불은 인재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어 순식간에 수많은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연 2025년 봄철 대규모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기상 조건의 영향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감소한 데 이어 봄철까지 강수량이 적어 토양과 산림의 건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지는 강한 바람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 봄철은 예년보다 1.5도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산림의 건조도가 급증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위적 요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았습니다. 농업활동 중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불씨가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고 농촌 및 산간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 사례도 있었습니다. 등산객의 흡연 또는 취사활동으로 인한 발화 역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 요인입니다. 주로 낙뢰 또는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데 울산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낙뢰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산불은 단순히 산림 파괴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귀한 산림 자원의 손실로 인한 경제적 가치 감소는 물론 산불이 주거지역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주택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의 산불은 관광산업에 치명타를 입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화비용과 복구 작업에 드는 비용 또한 급증하여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지구러브가 주목한 것은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맹그로브 숲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 해안가에서 자라는 독특한 나무들인데요. 마치 갯벌 위를 걷는 듯한 복잡한 뿌리가 특징입니다. 이 맹그로브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맞서는 강력한 자연 방패이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일반적인 육상숲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특히 맹그로브 숲 아래의 갯벌 퇴적층에 탄소를 가두는 능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격리하는 블루카본의 핵심 요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게다가 맹그로브 숲은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당시 맹그로브 숲이 잘 보존된 지역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빽빽한 뿌리는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안선 침식을 막아주며 폭풍 해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맹그로브 숲 복원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에 비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UN 환경계획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1헥타르 약 3,000평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 데는 대략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지역의 접근성, 인건비, 묘목 종류, 기술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언뜻 큰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대 효과는 예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이자 서식지가 되어 지역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생태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후 변화 완화 효과입니다. 맹그로브 숲 1헥타르가 매년 흡수하는 탄소량은
자동차 수십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이 복원된다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 방어 효과입니다. 맹그로브 숲은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를 5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재해 복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러한 맹그로브 숲 복원 노력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해안 침식 방지 및 블루카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60만 헥타르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잦은 태풍과 해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맹그로브 숲 복원에 적극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묘목을 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해 해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탄소 흡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그로브 숲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생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구의 탄소 흡수 능력을 회복시키는 다각적인 솔루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그로브 숲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상 맹그로브 숲이 자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맹그로브 숲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블루카본 생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염습지 복원 및 조성과 잘피림 복원 및 조성입니다. 염습지는 염생식물, 즉 칠면초, 퉁퉁마디, 갈대 등이 자라는 갯벌 지역을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염분에 강하고 갯벌 토양의 탄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저장합니다. 우리는 매립되었던 갯벌을 복원하거나 오염된 갯벌을 정화하여 염생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갯벌이 가진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해안선 침식을 완화하며 수질을 정화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처럼 대규모 인프라나 고가 묘목 없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피림은 바닷속 모래나 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군락을 이룬 바닷속 숲입니다. 잘피림 또한 맹그로브처럼 매우 효율적인 블루카본 저장고로 갯벌과 함께 해양탄소 흡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잘피림은 어린 물고기나 해양생물의 은신처이자 산란장 역할을 하여 수산자원 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바닷속 부유물질을 걸러내 수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과거 잘피림이 있었거나 잠재력이 있는 연안 해역을 조사하여 잘피를 이식하고 오염원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기후와 환경에 맞는 블루카본 생태계를 복원하고 조성함으로써 맹그로브 숲이 가진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생태계 보호 효과를 우리 연안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국 산불 발생 상황을 통해 산불 방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작은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단순히 소비를 넘어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기여하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게 너무 거대해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 본 자료들처럼 자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이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실마리와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나무나 맹그로브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지속 가능한 자원들이 또 있을 텐데요. 이런 자원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 구조나 우리가 지구와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구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 방송 제작에 도움되는 기후, 탄소 중립, 환경 보호를 위한 경험이나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을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트폴의 누아보 선연뱀부 타올 200g 2개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지구러브의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응원과 함께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러브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